그날 강남 한복판 호텔 브런치룸에서 시어머니가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상장 준비 중이라며 잘 나간다고 자랑하던 친구. 남편의 회사가 사실은 곧 무너질 위기에 부실 기업이라는 사실이 폭로되는 순간이었죠. 그 자리에 있던 동창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는 이미 투자하겠다고 통장을 준비하고 있었고, 누구는 남편 몰래 비자금을 꺼낼 궁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늘 촌스럽다며 저를 무시하던 최수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사람의 가치를 정한다고, 옷차림과 사는 집의 크기가 인생의 등급을 나눈다고. 하지만 저는 그날 알게 됐습니다. 진짜 사람의 아무도 보지 못하는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제가 20해 만에 나간 동창 모임에서 모욕을 당하고 조용히 살아가던 시어머니의 숨겨진 과거로 인해 판이 완전히 뒤집힌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한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45살, 이름은 이진경입니다. 서울 외곽의 30평대 아파트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도 아니고 그저 적당한 규모의 중견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지만 넉넉하지도 않은 말 그대로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20해 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 보기로 마음먹은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우연히 동창 단체 채팅방에 초대된 뒤로 친구들이 올리는 사진과 글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아이들 자랑과 남편 자랑, 여행 사진과 명품, 가방 사진이 넘쳐나는 방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항상 조용히 눈팅만 하는 한 명이었습니다. 동창 모임 날짜가 잡힌 날,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이나 서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어렵게 골라 샀던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 옷 저 옷을 대보다가 결국 처음 집었던 그 블라우스를 다시 꺼냈습니다. 옷보다도 더 신경 쓰였던 건 집에서 직접 염색한 머리카락과 받지 못한 피부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창 모임에 올라오는 사진들 속 친구들을 떠올리니 어느새 마음이 작아졌습니다. 한 명은 외제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여유를 뽐내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진주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예전에 선물해 주신 것이었는데 어디에 내놓고 자랑할 만큼 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게는 가장 단정해 보이고 그나마 품이 있어 보이는 유일한 액세서리였습니다. 낡은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라리 가지 말까?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수십 번은 스쳐갔지만 이미 단체 채팅방에서 간다고 말한 뒤였기에 발걸음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두근거리다 못해 쿵쾅거렸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입구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저는 제가 이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남의 집 결혼식장에 잘못 들어온 하객처럼 어딘가 떠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저를 VIP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동창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몇 초 되지 않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수많은 계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 카드 지갑, 내 시계, 내 구두, 내 얼굴, 내 머리카락.
그들이 조용히 저를 훑어보고 있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 진경이다. 오랜만이다. 겉으로는 반가운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섞인 미묘한 기색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가장 구석진 자리로 조용히 걸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이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광이 나는 명품 가방을 든 여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민 하나의 브랜드 쇼윈도 같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최수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예쁘고 공부도 적당히 잘하고 집안도 잘 사는 아이. 항상 자신감에 차 있었고 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눈빛을 가지고 있던 친구. 그때도 잘 나갔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들아, 오늘은 내가 쏜다. VIP 코스로 예약해놨으니까 마음껏 먹어. 그 한마디에 방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고 누군가는 대놓고 그녀의 가방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저 물잔만 만지작거리며 제 존재를 최대한 작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최수진은 천천히 테이블을 돌며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진경아, 오랜만이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미묘하게 차가웠습니다. 근데 요즘 좀 힘들어? 예전에 예뻤던 얼굴이 많이 상했네. 피부 관리도 좀 해야겠다. 내가 다니는 좋은 데 있는데 소개해 줄까?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티나게 말해도 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그녀는 이미 제 옷차림과 머리카락, 화장 상태, 손톱까지 모두 훑어본 뒤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비싼 와인이 잔에 채워졌습니다. 메뉴판에 적힌 가격을 보고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가장 비싼 코스를 주문했고 마치 이곳이 익숙한 놀이터라도 되는 듯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참 식사가 진행되던 중 최수진이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애들아, 다들 남편 뭐해? 우리 남편은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야. 요즘 새로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 그녀의 말에 여기저기서 남편 자랑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집은 병원 원장, 어느 집은 변호사 사무실 대표, 어느 집은 해외 지사 파견 임원,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진경이 남편은? 모든 시선이 다시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회사 다녀. 중견 회사 과장이야. 그 말을 하는 제 입 안쪽이 절로 말라붙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억지로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미묘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아, 맞다. 진경이네 집도 평범하다며. 뭐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지. 최수진이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의미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요즘 과장 정도 월급으로는 빠듯하잖아. 그래도 뭐 굶어 죽지는 않겠지. 좋은 날 오겠지. 그치? 테이블 위에 있던 샴페인 잔이 제 손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으며 잔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잔은 제 손가락 끝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 진경아 괜찮아? 누군가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하나 더 얻었다는 듯한 그런 가벼운 호기심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달려와 괜찮다며 제지했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린 채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최수진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애들아, 진경이는 집안 형편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챙겨주자. 여기 음식 비싸잖아. 너희들 배부르다고 남기지 말고 포장해서 진경이 가져가라고 해. 시어머니랑 애들이 이런 음식 자주 못 먹어봤을 거 아니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가 이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손사래를 치며 농담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의 절반 이상은 진심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단체 채팅방에는 벌써 그날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넘기다가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단체 사진 속에 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오늘 정말 즐거웠다는 이야기와 함께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보자는 말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를 언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고 그 모습을 보고 택시 기사님이 룸미러로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 어둠에 시선을 던진 채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뉴스 채널을 보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검소한 집안복 차림, 잔잔한 표정. 진경아, 동창 모임 재미있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좋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단체 채팅방에는 여전히 그날 분위기를 칭찬하는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역시 수진이가 써야 재밌다. 오늘 음식 진짜 맛있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데에서 보자. 그리고 그 마지막에 달린 한 줄. 진경이는 왜 이렇게 일찍 갔어? 남편이 일찍 들어오라 그랬대. 집안일 바쁜가 봐. 뒤에 붙은 웃는 이모티콘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거울을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블라우스를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고 작은 진주 목걸이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쯤 단톡방에 또 다른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달 최수진의 생일 파티. 장소는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드레스 코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선물은 선택이지만 각자 알아서 센스 있게 준비하라는 말도 함께였죠. 가지 않으면 더 큰 뒷말이 나올 게 뻔했습니다. 단톡방에서 괜히 튀었다가는 제가 그들 사이에서 완전히 소문거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모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정된 생활비 속에서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다소 저렴한 향수 세트를 골랐습니다. 정가보다는 훨씬 저렴했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꽤 큰 지출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포장을 풀어 향을 맡아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향이었습니다. 포장지에 다시 곱게 싸서 쇼핑백에 넣는 동안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생일 파티 날 청담동 레스토랑 앞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손에 들린 쇼핑백에는 익숙한 명품, 그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린 백화점 쇼핑백을 슬쩍 아래로 내리며 최대한 티 나지 않게 숨기고 싶었습니다. 잠시 뒤 최수진이 등장했습니다. 햇빛을 반사하는 선글라스를 끼고 에르메스 가방을 든 그녀는 마치 연예인처럼 주변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모았습니다. 애들아, 오늘 주인공 왔다. 다들 들어가자.
레스토랑 안에서도 그이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길게 놓인 테이블, 반짝이는 식기류,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 풍경. 저는 또다시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선물을 건네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디올. 포장지에서 나오는 브랜드 이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선물 하나를 꺼낼 때마다 탄성을 질렀고 그때마다 방 안에는 웃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진경아, 너도 가져왔지? 저는 조심스럽게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억지로 다잡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포장을 뜯는 그녀의 손놀림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향수 세트를 꺼내든 순간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그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머, 진경아, 고마워, 향수네. 여기까지만 말했다면 그나마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굳이 한 문장을 더 붙였습니다. 근데 이거 면세점 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데. 짧은 정적 뒤에 누군가 웃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괜히 물잔만 들었다 내려놓으며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눈치였습니다. 제 귀에는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계속 울렸지만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야 겨우 화면을 켰을 때 단체 채팅방에는 이미 수십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선물들 다 너무 고급지다. 수진이 역시 인기 많네. 수진이가 받은 선물 사진 좀 올려줘. 그리고 그 사이 제 선물을 찍어 올린 사진이 보였습니다. 오늘 진경이가 준 선물 너무 귀엽다. 마음만 받을게. 뒤에 웃는 표현이 붙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뭔데? 향수야. 근데 이거 면세점 가면 훨씬 싸.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휴대폰을 탁 닫아 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더 이상 화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제 모습이 마치 누군가에게 평가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블라우스도 목걸이도 모두 다시는 입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데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진경아, 요즘 표정이 많이 안 좋다. 어젯밤에도 밤늦게까지 잠이 안 오는 얼굴이더라. 무슨 일 있니? 저는 순간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목 안쪽은 타들어갔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동창 모임 재밌었어. 친구들 다 좋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들 잘 지내요.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제 휴대폰 알림 소리가 났습니다.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나자 시어머니의 시선이 잠깐 휴대폰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진경아, 다음 달에도 모임 있구나. 언제 들어오셨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급히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아, 네. 그냥 가볍게 밥 먹는 거래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가방 하나 사줄까? 너 들고 다니는 가방 좀 오래돼 보이더라.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 것도 아직 멀쩡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아주 잠깐 날카롭게 변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신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 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 거의 전화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길게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진예예요. 오랜만이죠. 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회장이라는 단어가 같은 문장 안에서 들렸기 때문입니다. 성원산업이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대출 상황이랑 신용 상태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원래 이런 부탁 잘 안 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성원, 산업. 그 이름은 바로 최수진 남편이 대표라고 자랑하던 그 회사였습니다. 이틀 뒤 시어머니께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진경아, 잠깐 앉아볼래? 테이블 위에 올려진 서류에는 성원산업이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복잡한 재무용어와 함께 회사의 상태를 분석한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내용. 몇 해째 적자가 이어졌다는 내용. 거래처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내용. 짧게 정리된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생 절차 직전. 저는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걸 어떻게? 시어머니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언제나처럼 검소한 집안복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은 제가 알던 시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옛날에 뭐 했는지 진경이는 몰랐지. 사실 나는 예전에 한대기업 그룹에서 임원으로 일했어. 경영 전략을 맡았고 은퇴할 때는 부사장 제안도 받았지. 그때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회장님이 되고 은행 이사장이 되고 투자회사 대표가 돼 있어.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온 뒤로 조용히 살고 싶었어. 그래서 이 3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온 거야. 큰 집 필요 없고 명품 필요 없고 그냥 가족이랑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저 검소하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계의 한가운데에서 수십 년을 버텨낸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진경이 시집 올 때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했어. 괜히 부담 줄까 봐, 너도 나를 어려워할까 봐.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서류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사람 앞에서 모욕을 줬다며. 그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그 말 속에는 단단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가 나설 거야. 진경이는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일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한 시어머니는 다음 동창 모임 날짜를 물으셨습니다. 그 모임은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브런치 자리였습니다. 최수진이 다시 한번 자신이 쏜다고 했고 이번에는 남편의 사업 이야기를 공격적으로 나누자는 말도 덧붙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날짜와 장소를 수첩에 적으시더니 조용히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그날 나도 같이 갈게. 그리고 그날까지 시어머니는 서재에 들어가 여러 통의 전화를 걸고 또 받으셨습니다. 은행, 투자회사, 금융감독기관에 있는 옛 동료들. 시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름들은 뉴스에서나 들어봤던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이 되기 전까지 저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정말 나가도 되는 걸까? 시어머니께 이런 부담을 드려도 되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옆에 선 시어머니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단정한 진주 목걸이, 손에는 오래된 듯하지만 완벽하게 관리된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옷과 가방은
시어머니가 한창 현역이었을 때 입고 들고 다니던 것들이었습니다. 평소 소탈한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재계의 중심에서 수많은 회의를 주재하고 수많은 결정을 내렸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브런치 룸에 들어서자 이미 몇몇 동창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가 함께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어머, 진경아, 근데 이분은 누구셔? 최수진이 환한 얼굴로 다가와 묻자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야. 근처에 볼 일이 있으셔서 잠깐 같이 오셨다가 인사만 하고 나가시려나 봐. 시어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반가워요. 진경이 시어머니입니다. 진경이한테는 친구분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말에 최수진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음을 되찾고 자리에 앉으라고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샴페인이 잔에 채워졌습니다. 최수진은 여전히 중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며 또다시 남편의 회사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 요즘 진짜 잘 나가. 곧 상장도 준비 중이고 지금 들어오면 나중에 크게 벌 수 있어. 내가 아니면 이런 기회 못 잡는다. 몇몇 동창들이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는 어느 정도부터 가능한지, 언제쯤 상장이 되는지, 남편과 상의해봐야겠다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성원 산업이죠. 최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어머니는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들어본 정도가 아니라 며칠 전에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상장 준비 중이라고 하셨죠. 근데 그 회사가 어떻게 상장을 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꾸준히 적자를 내고 있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고 이미 은행들 사이에서 위험 기업 리스트에 올라가 있던데요. 동창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수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나는 예전에 한빛그룹에서 전무로 일했어요. 지금도 금융권이랑 투자 쪽에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요. 성원 산업, 신용 상태랑 재무 구조. 며칠 동안 아주 꼼꼼하게 보고를 받았죠. 테이블 위 명함을 내려다보던 동창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빛그룹. 재계 상위권에 속하는 대기업의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 회사는 지금 상장 준비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버티기에 가까워요. 지금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다. 그건 사실과 다를 수 있는 정보로 돈을 끌어모으는 거죠. 잠깐의 침묵 뒤에 그동안 조용히 있던 한 동창이 입을 열었습니다. 금융권에서 일한다던 친구였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그 회사 이름을 한번 본 적 있어요. 신용 등급이 좋지 않아서 내부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진이가 투자 이야기 꺼냈을 때도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모든 시선이 다시 최수진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잔을 쥔 손을 떨며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잘 되고 있다고만 해서. 정말 저는 시어머니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몰랐다면 더 문제죠. 남편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친구들에게 투자하라고 권유를 했다는 거잖아요. 만약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몇이 수진 씨 말만 믿고 큰 돈을 넣었다가 피해를 보게 되면 그때도 몰랐다고만 하실 건가요?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요,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조용히 지켜만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그동안 여기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다 들었습니다. 최수진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창들의 얼굴에도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건 자유예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각자의 마음이니까요. 근데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건, 그리고 거짓말 섞인 말로 사람들을 속여 돈까지 끌어들이려 하는 건, 그건 그냥 의견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죠. 최수진은 결국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진경이한테도 너무 심했던 거 알아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며느리에게 하세요. 방 안의 시선이 모두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어디에 손을 두어야 할지 모를 만큼 어색해졌습니다. 최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다가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진경아, 미안해. 내가 너무 깔봤어.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서 더 괜찮다고 생각했나 봐.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분노, 서러움, 통쾌함, 허무함.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알겠어. 용서한다는 말도 안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만 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만 일어나 볼게요. 로비에서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셔서요. 오늘은 며느리랑 식사 약속이 있어서 브런치는 먹은 걸로 할게요. 그 말에 동창들의 표정이 또 한 번 굳었습니다. 회장이라는 말, 며느리와 함께 식사 약속이라는 말.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는 최수진. 어색한 얼굴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동창들. 언젠가 제가 그 방에서 느꼈던 모멸감이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중환 정장의 노신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자 그는 반가운 얼굴로 가까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전무님. 아, 이젠 전무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은퇴한 지가 언젠데요. 그렇게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레스토랑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 짧게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견 기업 성원 산업, 재무 악화로 회생 절차 검토, 대출 회수 압박과 부실, 경영이 문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순식간에 관련 기사 캡처가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충격이라며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최수진의 이름은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원 산업은 실제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대표는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뉴스에는 짧게 재판 화면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 옆에는 깊게 고개를 숙인 최수진의 남편 모습도 함께였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최수진은 조용히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였습니다. 잠시 후 몇몇 동창들이 제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진경아,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우리도 같이 웃었던 거 미안해.
그때 제대로 말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는 그 연락들에 하나같이 정중한 거절의 답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이제 각자 삶 살면 되지.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과가 전부 가식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가 그 안에서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어느 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저는 우연히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 묶은 머리, 작은 장바구니. 예전에 그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수진이었습니다. 눈이 잠깐 마주쳤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장바구니를 들고 그녀 옆을 지나쳤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는 정말 남이 되었구나. 그 생각만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화려한 화장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제 얼굴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무슨 선물? 용기요. 제가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진경아, 엄마가 돈이 있건 없건 힘이 있건 없건 내가 힘들면 엄마는 뭐든지 할 거야. 그게 가족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든든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저는 집안일과 아이들을 챙기며 하루를 보냅니다.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고르고 전기세 아끼려고 불을 하나 더 끄고 그런 생활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 앞에서도 제 삶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값비싼 옷과 가방이 없어도 고급 레스토랑과 골프장이 익숙하지 않아도 누군가 앞에서 고개 숙일 이유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곁에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검소한 할머니처럼 보이지만 필요할 때는 세상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 제 시어머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